자,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고전 시각, 고전 산문 2강 채생기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부분이 있지요. 채생기우라는 거는 채생의 생은 남자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남성. 채생의 기한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야담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 야담인데, 야담은 그냥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 이 정도 됩니다. 그 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애들이 쓰는 건데, 거기 보면 그런 신비롭고 이상한 이야기, SPC라고 그러나? SCP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재밌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야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생기우고요. 2강, 3강, 4강 이렇게 갈 때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인물 관계도를 좀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생기우. 자, 일단 채생기우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그려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요. 채생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채생은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잘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채생은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약간 채생을 라이팅했어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부인과도 억지로 약간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존나 웃긴 건데, 이제 언제 잠자리를 가지면 되는지, 부부의 관계를 가지면 되는지까지 날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꼰꼰한 성격에, 그런 몰약한 양반인데 거기다가 굉장히 꼰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춘 과부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재혼을 잘 못하니까, 근데 청춘 과부인 상태로 죽으면 그 처녀 귀신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청춘 과부가 이제 있었는데, 얘의 아버지인 김영이 있었습니다. 김영은 역관입니다. 역관은 중인 계층이고요. 그러니까 통역사예요. 통역사. 무역할 때 이제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중인 계층인데, 어쨌든 얘는 이제 채생 쪽은 양반이고, 청춘 과부 김영 쪽은 양반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부자예요. 부자인 중인 계층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조선 후기에 시대상도 살짝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조선 후기에는 뭔가, 이거 좀 더 키워서 볼까요?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뭔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부자이고 이제 가난한 양반들이 좀 많이 있었겠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청춘 과부가 되는 게 이제 김영 입장에서는 아쉬우니까 이렇게 하인에게 분부를 합니다. 하인에게, 야, 수레를 타고 가다가 오늘 새벽에 제일 먼저 지나가는 남자를 잡아와서 우리 딸과 강제로 혼인을 시킬 거야. 진짜 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채생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채생이 이제 이게 성묘, 어머니 성묘를 하러 가다가, 어머니인가 조상인가, 어쨌든 성묘를 하고 그러고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 지나가서 갑자기 술에 얻을 자기를 납치하는 거예요. 납치하더니 너는 이 청춘 과부랑 인연을 맺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딱 가서 봤는데 청춘 과부가 있는데 또 예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 또 그렇구나 해가지고 인연을 맺습니다. 부인이 있어요. 근데 채생은 그래서 이제 청춘 과부랑 인연을 맺고요. 러브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처녀 귀신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생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채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래 이제 둘에도 채생과 부인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채생이 부인을 조금 되게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거예요. 서먹하게 대하지, 이 새끼. 어떻게 바라면 바람 피고 온 거니까. 그래서 왜 우리 남편이, 그래도 사랑으로 결혼한 건 아니라 이제 아버님이 맺어준 인연이지만 그래도 잘 지냈는데 왜 이러지?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옷을 빨려고 봤는데 옷에 요만한 이렇게 무슨 이게 동전 주머니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거기 봤더니 막 비싼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청춘 과부가 얘한테 준 거지. 채생한테. 여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밝히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부인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이 새끼가 나 몰래 바람 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진짜 호되게 혼납니다. 진짜로 호되게 혼나고 이제 아버님이 또 화가 잔뜩 나잖아요. 네, 화가 잔뜩 나니까 그 사실을 안고 막 혼낸 다음에 김령을 불러요. 그러니까 김령이 훨씬 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찌됐든 간에 그 머시기야 양반이니까. 그래서 김령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이게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서 어쨌든 잘못도 저질렀고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그랬냐 우리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딸이 또 청춘 과부가 되는 거 볼 수 없으니까 이래 했습니다. 우리 서로 그냥 서로 없는 셈 칩시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네 둘 다 어쨌든 눈이 맞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김령네 집안이 어쨌든 끊임없이 좀 가난해져요. 김령이란다. 그 아버지 채생네 집안이. 그래서 김령이 알게 모르게 계속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알아. 이 성묘는 조상님 성묘겠지. 어머니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게 도움을 계속 줘요. 쌀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다 결국 이런 거를 반복해서 채생하고 뭐 등등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을 하나 지어주거든요. 새 집을 지어줘서 새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요. 그러자 뭐 채생, 뭐 부인, 어머니 다 이게 새 집으로 들어와서 잘 살아요. 아버님은 꼼꼼하게 헌집에서 살아.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뜻을 굽히고 새 집에서 들어와서 살았고 채생은 이제 새 집이니까 이제 뭐 공부만 하면 되잖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원 급제를 했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어서 그래서 또 이 청춘 과부도 채생의 며느리가 되긴 해요. 네, 요게 이제 채생기우전이다 입니다. 그러면은 이 채생기우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떠냐고 급히 물었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지 물었다.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의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버지 굉장히 엄해요. 엄한 사람. 엄하다. 채생은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죠. 완전히 김노인은 이제 김령이죠. 김령의 집에 있는 그 청춘 과부한테 마음이 가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이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그러니까 자는 날까지도 딱 정해주는 거야. 너네 둘이 오늘 자.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틀고 들어왔다. 가난하죠.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좀 알 수 있고요.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 벼룩이 들끓었다. 아내는 비녀의 댕강한 치마를 입고 뾰족 말랐다.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채생은 좋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단데 가 있으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런 어떤 묘사들이 좀 있어요. 외양 묘사라든지 집 안에 대한 풍경 묘사가 좀 있죠. 채생 생각엔 김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만 있을 뿐인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 같고 기약하기가 어려웠다. 채생은 시를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넓은 강을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 배고 그러니까 넓은 강을 건넜다는 건 이제 김령네 집을 갔다 오니 현재 상황이 하찮아 보이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 가난한 집과 현재 좀 아내와 살고 있는 걸 되게 후회합니다.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이 생각하고 지쳐가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일어났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금술이 좋아 다 정해졌던데 성묘를 다녀온 후에 냉담하니까 확실히 여자들은 촉이 있죠. 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하면서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살펴 낌새를 알아차리는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는데 항상 비어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봤다.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보자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부시와 부싯돌,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 돈이 들어있는 거야. 우야 씨 이게 뭐야? 그래서 채생을 깨웠죠. 얼마 뒤 채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어디 잠을 자냐?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채생이 놀라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고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때렸다. 그래서 이제 채생을 패요 아버지가.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해 다 얘기해버렸다. 아버지가 더 화가 나서 김령을 불러오게 시켰다. 김령은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사라도 함부로 불러올 수 없는 그 진짜 왕부자인데 하물며 일개 선비가 양반이긴 하지만 불러올 수 있겠는가?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채생이 그러니까 목적은 어쨌든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갔죠. 그래서 채생의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은분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왜 그런 것이오? 그래서 막 이제 뭐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이제 수레를 보냈다고. 공교롭게 대개 아드님을 만났으니 피차간의 불행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니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이것도 좀 웃겨요. 두 집안은 이제 더 이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왜 흠을 드러냅니까? 하면서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런 일이 좀 많았었나 봐.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흔한데 왜 이럽니까? 해서 김령은 떠나버렸다. 서로 곤란하지 말게 합시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딸을 도움을 주고 환심을 얻어버려서 며느리가 되고자 한다. 이후 커다란 집을 지어 채생의 부부를 살게 하고 원래 부부가 있다고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 집에 지내고자 하니 아버님은 새 집에 살길 거절한다. 갈등이죠. 안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난 작은 집을 지킬 테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꼼꼼함. 네, 난 작은 집을 지키겠다. 요거는 이제 B, 요거는 이제 A 이렇게 해서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서 이사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아버지가 집안에서 사실 혼만 이렇게 막 내고 하는 거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나 떵떵거림에 있는 거지 부인한테도 그렇게 썩 존경받는 입장은 아니다. 아버지가 때때로 가서 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에 나와 있었고 별당으로 들었다.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가서 머물 수 있게 만든 곳이다.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의 책들이 가득하고 화초가 우거져 있으며 그러니까 되게 부잣집인 거죠. 아내의 처소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도록 앉아서 누웠다 하느라면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 억지로 집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도 그 집에서 살고 싶어.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손가락 한번 핑거스네. 튕길 만큼의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든. 내라 이렇게 고생을 자체해서 뭐하겠느냐. 채생을 불렀다. 나 홀로 빈집에 살면서 내게 아침 저녁을 밥을 나르게 하는 게 패구나. 이것도 핑계야. 아니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면서 아들아 네가 나한테 여기까지 밥을 가지고 오는 게 힘들지 않니?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건 어려우니 나도 그냥 새 집에 들어가고 싶다. 핑계를 대면서 얘기하는 거야. 채생은 기뻐했다. 아버지를 그달로 옮겨 모친도 별말 없이 기뻐했다. 김령은 서울 근교에 일천묘를 채생할 때 땅도 주었고 채생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을 썼다. 얼마 뒤에 과거에 급제했고 세상에 공명을 떨치고 벼슬이 판서까지 이르러 금상지기초의 기사에 신하로서의 임금님이 두터운 은혜를 얻었다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입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입체적 인물이라는 건 성격이 중간에 좀 바뀌는 건데 어쨌든 되게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속의 욕망으로 조금 전환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생기후라는 웃긴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